우선은 주말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말에도 말이 많았죠? 네,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면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 먼저 살펴보면요. 러시아 관련해서 좀 내용들이 있었죠. 네. 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러시아산 원유에 25% 2차 관세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우선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내놨죠. 지금 다른 이제 내각을 새로 구성하게 되면은 그때 좀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잘못된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에 대해서 휴전 협상에 좀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너네가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 2차 관세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들도 좀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앞서 사례를 좀 살펴보면 베네수엘라가 여기에 좀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시장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이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 그러니까 뭐 중국이 해당이 되는데 중국을 좀 대상으로 하는 그런 관세 부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러시아산 원유 어느 국가들이 좀 사고 있냐라고 살펴보니까 1위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을 좀 타겟팅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러시아도 좀 그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 사이에 사이가 또 틀어지는 분위기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번 주에 통화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으니까 사실 뭐 항상 협상 카드로 갖고 나온다라고 시장이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통화하고 또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에 대해서는 휴전 협정이 없으면 한 달 안에 부과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기한을 한 달 정도로 둔 모습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동차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동차 관세 앞서서 25%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외국산 자동차 기업들이 이 관세에 따라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그런 인터뷰들을 좀 MBC랑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이 CEO들한테 최근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떤 메시지들을 좀 보냈냐라고 하니까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해서 좀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나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오히려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에서 만든다면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다. 혹시 지금 그렇지 않다면 미국에 와서 이제 제조를 하게 되면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갔고요. 그러면은 관세 인상하지 이 가격 인상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냐라고 하니까 맞다, 나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가격 인상을 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발언이 이어나간 건 결국은 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미국산 자동차를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외국산 자동차가 가격 인상하든 말든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좀 이어나간 모습입니다. 참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뭐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이제 자동차에 관세를 좀 더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외국산 부품들도 좀 포함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산 자동차라던가 그런 부품들 관련한 기업들도 한번 체크를 계속해서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자동차 기업들 주가 흐름은 계속 어떻게 조금 움직일지도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자동차 그 생산 자동차 완성 업체들의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었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주가가 하락한 반면에 중고차 업체들의 주가가 좋았고요. 그리고 중고차와 더불어서 중고차 관련된 업체들 그러니까 뭐 애프터마켓, 차량 애프터마켓이라고 하죠. 이제 차량 수리나 이런 거를 진행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고 더불어서 렌터카 업체들의 주가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이후에 투자하실 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그냥 빠르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천천히
네,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도 일정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네. 4월 2일이 주요한 일정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일정들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 정리해 주셨던 게 이제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가 되면 신규 수요가 그만큼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렌터카라던가 중고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간만에 또 틱톡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사실 이제 앞서서는 중국의 틱톡 이야기를 했죠. 네. 틱톡 매각에 좀 더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상호 관세 좀 인하해 줄 수도 있다라는 협상 카드로 좀 들고 나왔던 모습인데 사실 이제 틱톡 매각 기한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러네요. 4월 5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조속히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좀 누가 가져갈 거냐라고 봤는데 사실 앞서 언급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뭐 인물이라던가 네. 뭐 일론 머스크도 있었고 또 플렉서티 그 AI 네. 퍼플렉서티죠. 네. 그런 기업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언급이 됐었는데 이 보도에 좀 따르면은 라스너라고 해서 이 억만장자가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고 입찰가를 썼었다고 해요. 500억 달러 정도 입찰가를 내세웠었고요. 사실 이제 다른 경쟁자들이 내세운 것보다 200억 달러 정도 더 많은 금액을 썼기 때문에 최고 입찰자가 아무래도 이 틱톡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스너가 했던 이야기들도 좀 보니까 이 500억 달러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서 5%를 국가에 대해서 기부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는데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요소잖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이 틱톡도 사주는데 국가에 기부도 해? 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라스너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치고 있고요. 이거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게시한 거 보니까 그런 흐름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500억 달러의 5%니까 25억 달러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거 이제 기부한다는 거잖아요. 네, 국가 기금으로 좀 기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금액이?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아야죠. 뭐 이게 숫자가 감이 정확하지 안 않아요? 잡히잖아요. 네, 그 정도 규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틱톡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4월 5일까지는 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라스너의 입찰 같은 경우는 아직 승인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뭐 소유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이번 주 일요일 날 깜짝 소식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 지나고 아무래도 월요일쯤에 또 관련 소식 전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삼선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삼성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사실 삼성이 아니라 삼선에 삼선. 대해서 재선이 하나 그 다음 세 번째 대통령?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출마 의지를 좀 드러냈던 모습인데요. 이제 보도에 좀 따르면은 나 농담하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좀 우회적인 방법, 직접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법들을 좀 암시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다들 당황했다 이런 언급들도 있었는데 삼선에 대한 의지는 사실 이제 앞서서도 조금 내세웠던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다만 이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걸 떠나서 그런 의지들을 계속 좀 내비치고 있다라는 것들 거기에 좀 맞게 이제 법률도 조금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이제 세 번째 대통령은 할 수가 없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대통령이 어떤 일에 의해서 부통령에게 권한을 넘겨주게 되면 그건 별 문제가 없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면 대통령 후보를 다른 사람이 내서 다른 사람을 내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승계받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인 이제 방법, 좀 구체화된 방법들이 이제 제시가 된다면 그때 또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좀 나는 진심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방법을 좀 공유하는 건가요? 네,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한번 네.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크 카니 총리 관련해서도 네. 좀 가져와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강대강 입장을 취하고 있는 카니 총리인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중산층에 대해서 관세를 좀 인하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 네. 그렇지만 이런 폭풍들을 좀 이겨낼수록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히 좀 우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조금 더 상호 관세 낮추고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우리 자국 안에서 좀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라서요. 네. 캐나다와 또 미국 관계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가볍게 살펴볼 거 한번 네.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 아까 얘기했던 네, 지브리 계속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지난주였죠. 네. 지난주에 이제 여러 가지 사진들 가져오면서 미국에서 이게 소셜미디어 상에서 굉장히 핫하다라고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국내도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좀 지브리화된 이미지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 모습 제가 좀 확인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샘 올트먼이 이런 이야기들을 올렸습니다. 이미지 생성하는 거 좀 진정할 수가 없냐. 우리 팀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어나갔는데 앞서서도 이제 챗 GPT 사용하시면서 그림을 안 그려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부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동이 좀 순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인기가 있다라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챗 GPT도 있고 그록도 있고 그 점유율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챗 GPT에 대해서 수요가 좀 굉장히 많다 최근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A님이 버티면 봄이 올까요? 하고 물으셨는데 보유하신 종목에 따라 좀 봄이 다르겠죠.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이슈픽 소식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이어지는 박명석의 K픽 통해서 국내 시장 힌트들도 찾아가 보시죠.